오늘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인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문장 1번, 문장 2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두 개를 하나로 붙여서 한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보통 두 문장을 붙여서 한 문장을 만들 때 쓰는 건 접속사거든요. 얘가 접속사 역할만 하면 관계사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붙일 때 문장 1번과 문장 2번 사이에 의미가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의미 전달에 불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번거롭게 말하지는 않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일단 언어는 되도록이면 일단 간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장 두 개를 이어서 한 문장을 만드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한 번만 말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생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가 비게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제 접속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자, 관계 대명사부터 공부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봤지?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한번 볼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who, which, that 이런 애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접속사처럼 문장 두 개를 붙일 때 쓸 수도 있으면서 얘는 어떤 그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문장 두 개가 있어. I sa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봤어요. She lives next door. 그녀는 옆집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볼게요. 나는 그 소녀를 봤어요. 그녀는 옆집에 살아요. 그러면 문장 1과 문장 2에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 그렇지. 더 걸하고 쉬하고 이하고 얘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럴 때 이거를 두 번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중복되는 의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 명사를 얘는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같이 똑같은 의미로 나온 하나는 명사, 여기는 당연히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첫 번째로 나온 애를 선행사라고 할 거예요. 선행사는 지우면 안 돼요. 이제 한 번은 말해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애는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 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문장 두 개를 붙이는 접속사 기능도 할 수 있는 단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who라는 거예요. who. 이렇게 who.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I saw the girl who lives next door. 그러면 나는 옆집에 사는 소녀를 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줄여들면서 나는 소녀를 봤다. 그녀는 옆집에 산다 할 때 이 그녀를 없애고서 옆집에 사는 소녀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관계가 이제 이게 관계 대명사예요.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나온 이 대명사가 주어이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는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이 봤죠? 그러면 이 who는 언제 쓰냐? 선행사가 뭐일 때? 선행사 보고 결정하는 거지. 얘는 사람일 때. 그 다음에 which는 사물이나 동물일 때. 그 다음에 that은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선행사가 뭐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동물이든 관계없이 그냥 that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who뿐만 아니라 that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The girl is smart. 그 소녀는 똑똑하다. She lives next door. 그녀는 옆집에 산다예요. 지금 문장이 문장 1, 문장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엮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여기서 일단 그 문장 1과 2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 그렇지. 더 걸하고 그녀예요. she예요.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 먼저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불러요. 이게 먼저 선자지 먼저 나온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거를 일단 지우세요. 두 번째 이제 나온 그 대명사를 지워. 그리고 선행사 종류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를 써? who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또는 that이라고 써도 되지. that은 뭐 아무데나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는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 뒤에만 쓰게 돼 있어요. 선행사 뒤에만. 그리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얘는 운명 공동체라서 얘가 갈라지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Who lives next door로 바꾼 이 부분이 반드시 선행사 바로 뒤로 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만 쓸 수 있어요. 선행사 바로 뒤에만. 왜냐면 얘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 쓸 수가 있는데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사 앞에 쓰지. 뭐 pretty girl 이런 것처럼 smart girl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구나 절로 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낸 그런 꾸며주는 말은 반드시 그 단어 바로 뒤에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꾸며주는 말이. 그래서 이 꾸며주는 말이 여기 바로 뒤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얘는 스마트를 꾸미는 말이 아니라 걸을 꾸미는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옆집에 사는 그 소녀는 이런 뜻이에요. 옆집에 사는 그 소녀는 똑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옆집에 산다라는 뜻은 스마트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소녀를 꾸며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기 때문에 꾸며줄 때는 명사 바로 앞에서 꾸미던가 뒤에서 꾸미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전체적으로 여기 바로 뒤로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the girl 그대로 오세요. Who lives next door? Who lives next door?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뒤로 물러나면 돼. is smart. 이렇게. 자,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옆집에 사는 그 소녀는 똑똑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두 문장에 중복된 의미의 밑줄을 쳤는데 문장 2번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그 중복되는 의미의 대명사가 주어인 거예요. 주어. 그럴 때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건 who, which, that이고 이 대명사 당연히 이 선행사겠지. 같은 애니까.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인지 사물이나 동물인지 그거를 이제 갈라서 who나 which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건 that이다. 이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격 관계 대명사인 이 절, 이 관계 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이 절은 요거. 얘네가 하는 일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이에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건 이따가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보자. 관계 대명사는 문장 두 개의 관계를 이어준다라고 해서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접속사인 거지. 근데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I saw the girl. 나는 소녀를 봤어요. I have ever helped her before. 나는 have ever 뭐뭐 한 적 있다.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before, 예전에. 자, 나는 예전에 그녀를 도와준 적이 있다. 나는 그 소녀를 보았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뭘까? 그렇지, 이 더 걸하고 헐이에요. 그 소녀를 봤는데 그 소녀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선행사고요. 얘는 선행사. 건드리면 안 돼. 두 번째 나오는 이 대명사를 지우세요. 목적어를 지워. 그리고서 이 자리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요. who나 whom이나 which나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지금 새롭게 whom이라는 애가 하나 추가가 됐네. 그지? 그래서 whom을 쓸 수 있는데 사람일 때는 who나 whom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whom이 하나 추가된 거지.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일 땐 which를 쓸 수 있고 that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가 추가가 된 거를 잘 봐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whom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which를 여기다 놓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얘는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어?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접속사는 어디다 쓰는 거지? 접속사.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접속사는 여기 중간에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 요 종속절 문장 맨 앞에다 쓰는 게 바로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쓴 이 whom을 어디로 데려와야 돼? 이 종속절 문장 맨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접속사니까. 접속사니까 일로 데려와야지. 접속사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목적어 역할도 기능을 가졌어. 목적어를 품고서 여기 맨 앞으로 위치는 나오는 거예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문장은 I saw the girl whom I have 그대로 쓰면 돼. ever helped before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있었던 목적어가 사라지고 얘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이끌고 있는 애가 있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이끌고 있는 이 종속절 전체는 역할이 뭐다? 여기 앞에 나오는 선행사.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하는 소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떤 소녀를 봤어? 내가 전에 도와준 적이 있었던 소녀를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I saw the girl. 나는 소녀를 봤어요. 그 소녀를 봤어요. I have been interested in her이에요. be interested in 하면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 문장 1번과 문장 2번의 중복 부분이 어떤 걸까? 그렇지. 그 소녀고 그 다음에 her이에요, her. 그녀. 이게 지금 둘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으로 둘 다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는 두고, 얘는 선행사예요. 선행사는 두고, 이거 보라색 쓸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애는 지우세요. 지우고요.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whom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잖아, 선행사가. 그러니까 which 넣지 말고 whom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whom을 여기다가 놓느냐? 아니지. 얘는 대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얘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이잖아. 접속사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속사는 위치가 종속절의 맨 앞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이사 가야 돼. 이렇게. 뿅 이렇게. 그래서 I saw the girl whom I have been interested i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가 써 있을 때야, 얘들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도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온 인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 여기다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in whom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써보면요. I saw the girl. 선생님 일단 데려가 볼게요. in whom 하고 I have been interest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in whom을 데려갔으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소녀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아까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사람이면 whom 말고 who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연히 who 쓸 수가 있어요. who 여기다 갖다 써서 whom이라고 하지 말고 who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치사가 여기 있을 때는 who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랑 세트로 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요때는 in who는 안 돼요. 얘는 who를 쓸 수가 없어. 여기에 who나 that은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뭐 with whom, in whom 요렇게는 쓸 수가 있는데 in who, with who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 with that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얘가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때도 with 뭐 in which 이렇게는 쓸 수가 있는데 in that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하고 that은 어떻다? 얘는 전치사와 함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랑 이사 불가. 그래서 뭐 with whom, in which 이런 건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같이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 블라블라 해도 중요한 건 이제 해석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여기 다 묶어. 얘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얘는 앞에 나오는 이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잖아. 그래서 얘는 형용사인데 절이니까 형용사 절이에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뭔 소녀야?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소녀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한번 해볼게요. The girl is nice. 그 소녀는 상냥해요. nice가 멋지다는 뜻도 있고 성격이 멋있는 거지. 상냥한 거예요. I have ever met her. have ever 뭐뭐 한 적 있다.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1번과 문장 2번에 중복되는 의미가 뭘까? 그렇지. 이 더 걸하고 헐이에요. 그 소녀가 헐이에요. 내가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녀는 아주 상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was nice로 쓰자. 아주 상냥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지 보자. 문장 하나로. 얘는 선행사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두 번째 나오는 대명사 지워. 그리고 얘는 지금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건데 지금 얘네가 사람이잖아. 이 선행사랑 얘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m이나 who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whom 써봐 그럼. 그러면 whom을 여기 맨 뒤에 쓰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되지. 얘는 명색이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요거 종속절 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hom을 여기로 이사시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사간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 whom 넣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종속절인 얘네들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꾸며주는 말은 그 꾸밈을 받는 명사 앞에다 쓰던가 뒤에다 쓰던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제작된 절로 제작된 꾸며주는 말은 그 명사 바로 뒤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내가 꾸며주는 애 앞으로 다시 또 한번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걸. 그 다음에 whom I have ever met. 쓰고 그대로 뒤에다 써. was nice.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whom이 이끄는 이 절을 동그라미를 딱 쳐. 그리고 앞에 나온 선행사는 밑줄 쫙 쳐. 그리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그 소녀는 상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일단은 뭐 목적격이든 관계대명사 주격이든 뭐 소유격이든 할 것 없이 그 관계대명사 절이 하는 일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선행사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 whose만 있어. whose. 얘는 뭐만 있다고? whose만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벌써 딱 봐도 뭐뭐의 이런 느낌 나지 않니? whose. 그래서 한번 요거 문장 보자. I saw a baby. 나는 한 아기를 봤어요. His eyes are blue. 그의 눈은 파랬어요. 이거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그의 눈은 파랬습니다. 요걸 합쳐볼 거예요. 그러면 문장 1과 문장 2에 공통으로 있는 공통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뭐니? 베이비하고요. his, 이 소유격인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his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그 아가의 눈 이거잖아. 맞니? 그래서 그 아가랑 그 아가의 얘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중복 의미니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구멍을 뚫어 놓느냐? 아니지. 얘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이 his까지 같이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접속사인 whose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whose를 넣어. 얘는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어도 whose밖에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그대로 쓰면 돼요. I saw a baby whose eyes were blue. 그러면 얘는 해석이 뭐야? 요거 이렇게 묶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 밑줄. 얘는 눈이 파란 아기예요. 눈이 파란 아기. 그 아가의 눈이 파란 아기지. 그러니까 눈이 파란 아기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눈이 파란 아기를 봤다. 이렇게. 자, 요거 두 번째 거 볼게요. I bought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샀어요. 그것의 가격은 high. 비싸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 1과 문장 2에 중복되는 의미. 컴퓨터하고 it예요. 그것의. 그것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의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품고 있지. 그럴 때 선행사 내버려 두고 이 소유격 대명사 지워요. 그러면 이 소유격 대명사 역할을 대신하면서 문장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접속사인 whose를 넣는 거예요. 원래는 선행사 종류에 따라서 뭐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유격은 whose밖에 안 써. 소유격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요. I bought a computer whose price was high.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 Whose price was high. 가격이 높다는 거지. 컴퓨터 꾸며주면 되지. 이렇게 가격이 높은 컴퓨터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의 가격이 높은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 3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플러스 비동사이면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무조건 100% 생략할 수 있다라기보다
뒤에 ing나 ed로 되는 분사가 연결될 때예요. 분사가 연결될 때. 그래서 이럴 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젠지 한번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대부분 다 생략돼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때 생략된다. 근데 뒤에 분사 있을 때다. 볼게요. 1번 Look at the girl. 그 소녀를 보세요. She is jumping happily. 그녀는 아주 행복하게 점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겹치는 거 누구야? 더 걸하고 그녀예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 얘는 주어잖아. 주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look at the girl who is jumping happy예요. 그런데 뭐를 지울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여기 jump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오고 있지. 그럴 때 이 세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look at the girl jumping happily. jumping happily. 행복하게 점프하고 있는 소녀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가 없어도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생략이 돼 있는 거야. Who is jumping 이렇게 됐었던 거를 who is를 지웠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girl. 그 소녀를 보세요. I love her very much. 나는 그녀를 매우 많이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두 개 연결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더 걸하고 여기 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걸 지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를 넣어도 되고 whom을 넣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whom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whom을 넣은 뒤에 여기다 쓰느냐? 아니지.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절 맨 앞인 여기로 가야 돼요. whom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사 갔어.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되지.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문장이 되냐면요. Look at the girl. 그 다음에 I love very much.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소녀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외사항은 어떤 때인지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다 지워버려. 이게 아니라 이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볼게요. Look at the girl. 그 소녀를 보세요. I have talked with her. 나는 그녀랑 말을 했었다예요. 그러면 함께 말을 했었던 그 소녀를 보세요. 이런 뜻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더걸하고 헐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얘를 목적어잖아. 얘가. 그러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어라서 얘를 whom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를 with하고 같이도 이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얘를 여기로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with whom 이렇게 쓴 거야. Look at the girl with whom I have talked.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거 whom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whom을 못 지워. 그래서 얘를 Look at the girl with whom I have talked. 이렇게 되면 이거 생략 불가예요. 생략하고 싶으면 with를 데려오면 안 돼요. 생략하고 싶으면 with를 여기 맨 뒤에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whom만 있을 때는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뒤에 분사가 나올 때예요.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앞에 선행사를 꾸며줘도 돼요. 점핑 해필리. 행복하게 뛰고 있는 그 소녀를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전치사를 같이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세트는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 한번 공부해 볼게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뭐냐?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문장 1번과 문장 2번에 겹치는 말이 있어. 그런데 얘가 그 중요한 아까처럼 뭐 이제 그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가 겹치는 부분이냐면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종속절에서 그 부사구가 겹치는 부분이야, 얘들아. 부사구가. 그러면 부사구라는 건 뭐니, 얘들아? 부사구. 요거 볼게요. 지금 여기가 겹치거든요. 이렇게 요거 해석을 하면서 얘기해 줄게. Spring is the season. 봄은 계절입니다. Everything gets started in the season. 모든 것은 시작된다 그 계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계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겹치는 게 부사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라는 거는 뭐냐면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문장의 핵심 그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핵심 요소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게 아니잖아. 얘는 있으면 더 풍성하고 좋지만 없어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다 전달할 수 있는 부록과도 같은 말, 이게 부사예요. 그래서 이 부사에는 주로 왜 무슨 시간과 관련된 말, 장소와 관련된 말, 이유와 관련된 말, 방법과 관련된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럴 때 겹치는 말이 부사구이면서 선행사가, 이게 이제 핵심이야 얘들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선행사가 뭐다?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때예요. 겹치는 게 부사구에 있으면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때.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를 안 쓰고 관계 부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관계 부사.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더 시즌 어때? 똑같아. 그래서 이 더 시즌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전치사로 시작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in which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뭐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선행사가 시간이잖아. 시즌 같은 경우는 시간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뭐라고 쓰냐면 관계대명사를, 중요한 거, 관계 부사를 when이라고 쓰는 거예요. when. 시간일 때는 뭐라고 쓴다? when이라고 써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선행사가 장소일 때 겹치는 부분이 부사이면서 요게 장소일 때는 where이라고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유일 때는 why라고 써라. 그 다음 방법일 때는 how라고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when이라고 썼지. when, in the season을 다 지워버리고 when이라고 쓰세요. 원래는 뭐 in which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거 in까지 다 지워버려. 그리고 when을 어디다 갖다 쓴다? 당연히 얘도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절 맨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pring is the season when everything gets start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 앞에 나온 선행사 밑줄 쫙 꾸며 이렇게. 봄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하, 문장 두 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합칠 때 의미에 중복되는 부분이 부사구에 있으면서 얘가 뭐다? 선행사가 시간일 때는 when, 장소일 땐 where, 이유일 땐 why, 방법일 때는 how라는 걸로 써라 이 말이구나. 그래서 얘가 when으로 시작됐어도 얘가 그냥 이렇게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꾸며주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Spring is the time. 봄은 아까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봄은 이번엔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그 시간에 시작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랑 중복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사구 전체인 in the time을 이렇게 줄쳐놓고요. 얘가 부사구지. 중복되는 부분인 the time을 지우세요.
그러니까 더 타임은 사람은 아니니까 위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원래 in 위치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얘가 선행사가 시간이야. 근데 시간일 땐 뭐라고 쓰라 그랬어? when이라고 쓰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in 위치를 쓰지 말고 뭐라고 쓴다? when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접속사의 역할을 하러 여기 맨 앞으로 출동. 이렇게. 그럼 얘는 Spring is the time when everything gets started.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냐면요. 선행사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꼭 타임이 아니어도 많단 말이야.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이렇게 선행사가 place라고 이렇게 장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장소가 여기 이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관계 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선행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the way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the time이면 when이라고 쓰면 돼. the time when. 그 다음에 the place면 the place where 이렇게. the reason이면 the reason why 이렇게. 그 다음에 방법이면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있지 얘들아.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the season when 있었잖아 아까. 그리고 the time when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the season 이런 거일 때는 안 돼. 얘는 못 건드리는데요. the time when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이에요. the time을 생략해도 되고 아까 그래서 여기 the time을 지우고 Spring is when everything gets start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when을 생략하고 Spring is the time everything gets starte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the way how라고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얘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함께 사용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the way how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 the way만 쓰던가 how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3에 나오는 과정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요거를 꼭 물어보지. the way how는 쓸 수가 없다. 자, 관계부사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이 짧게 설명했는데요. 두 문장을 합치는데 두 번째 문장에 그 부사구에 지금 이 선행사랑 겹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구는 대부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당연히 이 뒤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겠지?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대체해주는 접속사야. 그게 바로 관계부사인데 뭐뭐뭐 있다? when, where, why, how예요. 시간일 땐 when, 장소일 땐 where, 이유일 땐 why, 방법일 땐 how. 이거를 시장 이방이라고 해. 시장에 간 이방이다. 얘들아, 이방이 누구니? 이방. 옛날에 그 사또 밑에 있던 그 관리인데 왠지 막 옛날에는 막 이야기 속에서 막 안 좋게 막 나왔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뭐 관리지, 관리. 그래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요거를 나타내는 게 관계부사다. 뭐가? 선행사가.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해석은 어떻다? 완전 똑같아. 관계대명사처럼 쫙쫙쫙쫙 묶어서 선행사 쫙쫙쫙쫙 거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해석 다시 한번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한 소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한 소녀. 어쩌고 저쩌고 한 소녀 이렇게 앞에 선행사를 다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 한 단어로 된 형용사는 명사 앞에다 쓰고요. 우리가 구나 절로 제작한 형용사들은 요거 바로 뒤에다가 쓰는 거야. 바로 뒤에다가. 명사 바로 뒤에. 그래서 뒤에서
얘를 다 동그라미 쳐. 싹 다 동그라미 쳐서 앞에 나온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은.